안녕하세요. 아임주식TV입니다. 6월 펜티스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린 주식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축제 등의 행렬의 선두에 서서 가는 앞대차를 뜻한다. 맨 앞에 악단에 의해 군중들이 하나 둘씩 모여 뒤따라가게 되면서 긴 행렬이 만들어지게 된다. 네트워크 효과의 일종으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편승 효과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대중들이 지지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이론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이 사용하는 제품, 맛집 앞에 의도적 주차나 대기열, 유명 증권 전문가나 분석가가 선호하는 투자 종목이 인기를 끄는 것도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강의, DMI입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도를 계량화한 지표로 전일 대비 현재 주식 가격을 비교한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승 추세일 때는 금일의 고가가 반드시 전일의 고가보다 높아야 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금일의 저가가 반드시 전일의 저가보다 낮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 DI 플러스 선이 DI 마이너스 선을 상향 돌파할 때를 매수 시점으로, DI 플러스 선이 DI 마이너스 선을 하향 돌파할 때를 매도 시점으로 인식한다. 세 번째 강의, 쏠림 현상입니다. 스포츠, 종교, 시위, 폭동, 파업, 일상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 및 의견 형성은 모두 인간 기반의 무리 행동이다. 중앙 집중식 방향 없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룹의 개인의 행동으로 무리, 새무리, 물고기, 학교 등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상호간의 조정 없이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군집행동, 허드 비헤이비어도 비슷하다. 금리 움직임과 관련한 규제 등에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가계부채 등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형성한다. 집단이나 그룹이 옳다 생각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다. 네 번째 강의, 지수 스프레드입니다. 선물 종목은 결제월에 따라 3, 6, 9 및 12월물이 각각 구분되어 거래되며, 또한 미래의 현물 가격의 예측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선물 가격이 형성된다. 이론 스프레드는 차근 월물 선물 이론 가격과 최근 월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시장 스프레드는 차근 월물 선물 가격과 최근 월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시장 스프레드가 이론 스프레드보다 클 경우 미래의 현물 가격이 상승하리라고 투자자가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이한 근월물과 원월물을 동시에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할 때 이를 선물 스프레드 거래라고 한다. 다섯 번째 강의, 전방산업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업종을 전방산업, 제품 소재를 주로 만드는 업종을 후방산업이라고 한다. 전체 생산 흐름에서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의미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라면 부품, 제철 산업 등 주로 소재 산업이 후방산업이고, 자동차 판매업체는 전방산업이 된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다는 것은 투자, 고용,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해서 생산활동, 판매활동을 하는 등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며, 이때 상호 의존 관계 정도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라고 한다. 여섯 번째 강의, 경제심리지수입니다. 경제심리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총체적 경제활동에 대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는 소비, 저축, 소득 등에 대한 의도나 판단이 들어간 소비자 심리와 생산,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의도나 판단이 들어간 기업가 심리로 나눌 수 있다. 이 지수는 하는 경제통계국이 발표하며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성하고 장기평균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도록 작성하므로 100을 상회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 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한다. 일곱 번째 강의, 외국인 증권 투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투자주체들의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은 시장 참가자에 있어서 필수 점검 요소이다. 외국인의 증권 투자 비중은 IMF 이후 주식 투자 한도 확대 및 폐지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증권시장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외국인은 국내 증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비중을 시장별, 업종별, 종목별로 시가총액을 기준하여 당일의 순매수 규모와 특정 기간 동안의 누적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덟 번째 강의, WTI입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로 경질류이지만 오역으로 중질류로 불린다. 국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원유이다. 오염물질인 황의 함량이 적어 탈원 처리 비용이 적게 들고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이 비싼 경주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수입량은 8월 이상 중동산 원유이다. WTI는 두바이유나 브렌트유와 함께 3대 유종으로 얘기하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하루 수억 배럴씩 거래된다. 미국 시장의 비중이 커서 국제원유 시황의 지표로도 활용되고 달러로 결제하는 등 가장 유력한 기준 유종이다. 9번째 강의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선제 안내, 향후 지침이란 뜻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메커니즘에 대해 구체적으로 외부 대중에게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을 움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이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된다. 통화정책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도하는 정책금리 향방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표하고 이에 맞춰 정책금리가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방식 등으로 행해진다. 10번째 강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통화당국이 궁극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장기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으며 관리 방향은 이자율을 낮추는 쪽이다. 공개시장 조작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같은 규모로 단기 채권 매각, 장기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기준금리를 조절하지 않고 장기 채권 수익률을 조절하면 인플레 유발에 대한 공포감을 조절할 수 있다. 시중 유동성 공급량에도 변함이 없다. 양적 완화 정책이 장기 국채 매입 규모 확대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여 본원 통화 공급을 늘리는 데 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본원 통화량을 유지한다. 11번째 강의 테이퍼링 텐트럼입니다. 테이퍼는 폭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텐트럼은 발작과 짜증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이다. 통화정책에서는 긴축 발작으로 표현한다.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가 점차 회복하고 있음에도 통화를 시장에 과하게 공급하게 되면 자칫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테이퍼링을 하는 목적이 된다. 양적 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2013년 당시 패드 의장을 지내던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의 최고 전략으로 언급하였다. 12번째 강의 포키시와 도비시입니다. 포키시와 더비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세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매파적인 통화정책 결과를 지향하는 데에는 강력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증가, 대차대조표 줄이기, 통화정책 강화, 금리 인상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비둘기파적 통화정책은 그 반대의 관점을 지향하며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통해 이를 시장에 알린다. 비둘기파 통화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문구로는 약한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감소나 디플레이션, 대차대조표 확대, 통화정책 완화, 금리 인하 등이 사용된다. 13번째 강의 G2, G7, G8, G11, G20입니다. G2는 기존 강국인 미국과 부상하는 신흥 강국 중국을 의미한다. G7은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렸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에 이탈리아, 캐나다가 추가되었다. G8로 한때 러시아가 포함되었다가 G7 체제로 복귀되었고 한국이 자주 거론된다. G7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를 추가한 G11이 거론되었으나 최근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대신 남아공이 초대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G7의 12개의 신흥국과 주요 경제국 및 EU를 더한 국가 및 지역 모임인 G20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GDP의 85%를 차지한다. 14번째 강의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채권금리는 정책금리 플러스 기간 스프레드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로 구성된다. 스프레드가 생기는 것은 만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금리로 보상해주는 기간 프리미엄과 채권 간의 신용 프리미엄에 따른 금리 차를 의미하는 신용 스프레드 때문이다. 정책금리는 금통위에서 물가 안정과 국내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리로 7일물 판매 조건부 채권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즉, 7일 만기의 금리 상품보다 만기가 길면 기간 스프레드가 가산되고 발행사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신용 스프레드가 가산된다. 15번째 강의 스티프닝과 플래트닝입니다. 커브 스티프닝은 채권 수익률 곡선의 경사가 가팔라진 것을 뜻하고 반대로 평평해진 상황은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부른다.
향후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땐 단기물 수요가 늘고 장기물 수요가 줄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난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하에선 장단기 금리 차가 작아지면서 커브 플래트닝이 연출된다. 커브 플래트닝이 경기 침체의 전조로 평가되는 이유다. 커브 스티프닝과 플래트닝은 각각 불과 베어 두 가지로 나뉜다. 16번째 강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향후 경기 변동에 대한 국면 및 전환점 등 단기 예측을 할 때는 선행종합지수가 이용되는데 그 자체보다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주로 이용된다. 추세 순환 계열인 선행종합지수에서 추세 요인을 제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통상 지표가 현재까지와 반대 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하여 움직이면 경기 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여기에 과거의 평균 선행 시차를 더하면 향후 국면 전환이 발생할 시점을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평균 선행 시차는 약 7개월로 정점에서 약 9개월, 저점에서 약 5개월 정도 되며 각각 3에서 19개월 및 1에서 7개월의 범위를 가진다. 17번째 강의. EMP ETF ETN입니다. 통상 운용 자산의 50% 이상을 상장지수 펀드, 상장지수 증권 등 상장지수 상품을 여러 자산군별로 모아서 또다시 분산 투자하여 초분산 투자 상품으로 불린다. EMP 펀드는 이미 종목을 분산한 ETF나 상장지수 증권을 다시 배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만큼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TF 특징인 저비용, 거래 편의성 등 장점은 살리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현이 가능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변동폭이 작아 판매사에서도 퇴직연금 등의 편입을 확대하고 있다. 18번째 강의. 신용공여율입니다. 당일 신규 신용거래량 나누기 2일 전에 거래량의 100을 곱해 계산하며 공여율이 높다는 것은 신용으로 매매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신용공여 중 신용거래융자는 한마디로 주식을 빚으로 사는 것이다. 신용잔고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없으면 시장에 관심도가 없다는 뜻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낮다. 보다 더 중요한 신용잔고율은 2에서 2%가 매수하기 적당하다고 한다. 이틀 뒤에 수치가 나오므로 8%가 나오면 주의 단계로 보고 매수에 유념하여야 한다.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반대 매매로 주가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19번째 강의. 계절 조정입니다. 추석, 설이 있는 달에는 사람들의 구매가 활발하게 되고 윤달인 2월은 전년보다 근무일이 많게 된다. 계절 조정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해 1년을 주기로 하여 같은 형태를 반복하여 움직이는 변동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통계의 구성 성분은 변동 주기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및 불규칙 변동의 4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한은은 고유의 설, 추석 명절 이동 효과와 공휴일 효과를 반영하여 개발한 BOKX 12 아리마 프로그램으로 원자료에 대한 계절 변동 조정 통계를 작성한다. 20번째 강의. ADP 고용 보고서입니다. 정부 부문을 제외한 비농업 고용 부문의 월별 경제 데이터를 제공한다. 민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 발표 이틀 전에 발표되며 미국 정부의 월간 고용보고서에 대한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미 정부의 고용보고서와 그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ADP는 미국 민간 고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관리함으로 인해 미국 노동시장의 동향을 조사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무디즈 애널리틱스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발행한다. 농업 고용은 경기에 덜 민감하다. 이상으로 펜티스 라이브 주식용어 수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